여러분, 민주당 내부는 항상 개꿀잼이죠. 송영길, 문정부, 이재명 탄압을 했다. 윤영찬, 아현실세 왜 내부 분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정부가 이재명 탄압했다는 걸 뻥치시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말하면 청와대 소통수설 윤영찬이 아현실세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을 탄압한 송영길, 아현실세 내부를 분열시킨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누구를 심정 상정이 아니다. 본인도 힘드셔도 전체를 참고 견디시는 분이다.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왜 뻥치지? 왜 뻥을 치고 계세요? 그러세요. 이거요. 문재인이요. 문재인 이재명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 문재인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도 문재인은 최소한 전해철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걸 방관했다. 이게 말이 돼? 전해철이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문재인이 방관했다고? 즉 전해철이 문재인의 승인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정확히 말하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걸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 누구였다고? 이 정부의 헤게모니 싸움은요. 문재인 대 누구였다고 여러분? 문재인 대 이해찬이었다니까. 문재인 대 이해찬이었고 이 문재인하고 이해찬의 싸움이 이미 격하게 부딪힌 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민주당은 문재인하고 이해찬 둘이 1년 내내 싸웠다. 첫 번째 싸운 게 뭐라고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오지게 싸웠습니다. 지방선거 때 오지게 싸웠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여러분 그때 있어요. 문재인의 패밀리이지만 이해찬 쪽으로 기운 게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다들 안 믿는데 이해찬 패밀리에 여러분 문재인 패밀리로 오인되고 있는 이해찬 패밀리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김경수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조국입니다. 조국은요, 여러분. 김경수, 조국은요, 여러분. 이해찬 라인이에요. 이걸 진짜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던데. 와, 이거 내가 민주당에서 있었던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은요, 김경수 있잖아요. 김경수까지 그냥 드루킹 김경수 사건 이렇게 벌어지면서 김경수가 날아가는 것도 문재인 라인이었으면 안 날아가, 김경수가 이해찬하고 문재인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하다가, 그래서 김경수가 여러분, 사퇴 선언을 하려고 아침 10시에 사퇴 선언을 하려고 했고, 그때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그때 나보고 인간들이 부탁을 했다고, 야, 김경수 사퇴한다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오후 4시에 연락이 와. 그래서 그때 내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냥 배드민턴이나 구경을 간다고, 그냥 남양주의 지역에서, 배드민턴 구경 갔었어. 그것도 체육회 뭐 행사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나도 나름 그래서. 멘탈 나가 있는데 얘기 와서 4시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바뀌었다. 그때 확 기입한 게 이해찬이 개입을 해서 그때 출마시켜 해. 너가 나 출마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난리를 쳤다고. 이게 1회전이야. 문재인과 이해찬의 1회전이 김경수 싸움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8년 문재인과 이해찬 사이엔 이 정부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붙었고, 이 이해찬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왕이 시진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쪽에서 이게 김경수, 김경수,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드루킹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드루킹도 자기가 뭐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바이럴이 발생했는지 몰랐는데 이해찬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어. 이해찬이 그렇게 돈을 많이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때 여기서 이제 가장 어이가 털렸던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 박원순은 자기가 무슨 세력한테 그렇게 완전히 털리고 있는지 몰랐었다고 온라인 조직이나 기타 등등에 나름 자기도 조직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임종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가 쭉 자기 조직 사람들 다 빼가지고 문재인으로 가네. 근데 이 임종석하고 전부 다 쭉 얘기한 게 이해찬, 임종석, 기타 등등이 다 어디랑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하겠지. 참내 씨발. 네,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이때 여기서 이게 이런 식인 거 되는 건데,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요. 문재인은 자기가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두각시가 되기 싫었다고. 꼭두각시가 되기 싫어서 이 문재인 자기가 꼭두각시가 되기 싫어가지고 엉겼다고 이해찬한테 엉겼는데 그러다가 다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독자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렇게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독자 세력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싹수들은요 싹 자르기로 합니다. 싹수들은 다 자르게. 여기서 여러분 안이 바뀜 그러는데, 응?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인데 여기서 이재명은요 잽싸게 이쪽으로 줄을 탑니다. 안이 바뀌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해찬하고 이렇게 이재명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 문재인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기를 써요. 이재명을 죽이면 이해찬들 차기 대권 이 구도를 꾸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이해찬 전투에서 이해찬 쪽이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그리고 이재명은 이쪽으로 이렇게 끼어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배경이 여러분 중국이라는 존재, 왕이와 시진핑의 존재를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하고 한국 정치에서 벌어졌던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게 이 대전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의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서로 딜교를 하죠. 김경수, 이재명을 이렇게 이쪽에 문재인 쪽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해찬이 이렇게 디펜스 하는 일이 이게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 다음에 2018년 여러분 이게 클리어해지는 건 제가 이때부터 물음표를 찍고 있었던 게 클리어해진 게 2018년 뭐였다고요? 지방선거였어요. 아니 지방선거 아니라 당대표 선거. 2018년 당대표 선거인데요.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래. 2018년 당대표 선거 때요.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갑자기 문재인 전해철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냐면 김진표를 내세워요. 김진표를 내세우는데 여러분 이 김진표 후보하고 관련돼서 이 후견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수원 중앙교회 맞나요? 수원 중앙교회 뭐냐면 김장한 목사 있죠. 김장한 목사가 이 김진표의 거의 후견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색깔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전해철이 김진표를 내세워가지고 이 김진표로 여러분 이 김장한 목사가 뭐 이렇게 옛날에 이걸로 여러분 구도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김진표가 당대표 되는 걸 막겠다고 이해찬이 직접 출마를 해요. 이해찬이 직접 출마를 합니다. 직접 출마를 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친문 후보로 나오고 이렇게 친문하고 이해찬하고 다이다이 붙으면 이해찬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동맹 중에 하나를 빼와요. 뭐냐면 여기서 이때 여러분 송영길이 이때도 당대표로 출마를 합니다.
전라도죠. 여기서 이 둘의 극단적인 이 대립 과정에서 전라도가 여러분 독자적으로 전라도 세력이 30% 정도 근처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대표 선거 1등이 이해찬, 2등이 송영길, 3등이 김진표 이렇게 돼요. 이때 김진표가 3등을 하면서 이 권력 투쟁은 끝납니다. 어떻게? 이해찬의 완승으로. 이해찬의 완승,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완승으로 이렇게 이제 굳어가죠. 굳어가면서 이들이 2018년에 이렇게 선거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올해도 보겠지만 이 LH 사건도 이쪽에서 터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되기까지 내부 투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세력은 그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도 슬금슬금 밀리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때 아까 있잖아요. 이해찬 있고 여기에 김경수 있고 조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문재인이 뭔 약점을 잡혔는지 그때 이 조국이 날아가는 거에서 완전히 그때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사 계열 애들하고 그리고 이쪽 뭐 친노 어쩌고 쭉 해가지고 뭘 난리를 치냐면 그때 이제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 뭐 100만 명이다 어쩌고 조국수 대집회를 하잖아요. 그게 내가 그때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나간 문재인이 완패를 하는 걸 본 순간이라고요. 거기서 대집회 걸리고 조국수 집회가 벌어지면서 여러분 이해찬의 완승, 문재인의 완패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이 조국 사태였다는 걸 이 바보들이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조국을 패야 문재인도 살고 이 나라가 친중으로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 병신들이 대중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만 미친놈이 되고 그냥 나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유재일이 그때 같이 이 정부에 있다가 안 되겠다. 답이 없다. 이건 그냥 친중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하고 이게 빠져나온 거야.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회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대회전이 끝나고 이해찬이 완승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그래, 이해찬, 이재명 니네 둘이 이렇게 되는 거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칙사가 옵니다. 그 칙사가 왕이에요. 왕이가 칙사거죠.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시진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의 이 구도라고 얘기를 해도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대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럽게 없는데 지금 송영길도 이 판때기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줄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이 탄압이지. 문재인과 문재인이 오히려 서로 치고받았지. 탄압받았기보다는 치고받았고 결국 문재인이 거의 패배한 거야. 이재명도 거의 골로 갈 뻔했었다가 이재명은 문재인 쪽 가족들을 건드렸고 같이 죽자. 이재명의 논개 작전이 이재명을 살렸지. 그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는 걸 이거를 다들 알란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되겠죠. 지금은 음모론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갑갑합니다.